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풍수 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6.13 지방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6월 13일이 되면은 각 지방자치단체, 즉 시도지사,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구원수 다 선거 아닙니까? 아주 나라가 정말 그날은 또 혼란스럽게 되는데요. 이 출마자들이 자기 운명을 모르고 출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거의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확률이 더 많은 거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밖에 실패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선거의 출마자들을 성공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금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약 20명가량이 저한테 왔었어요. 와가지고 제가 80%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그 말이 지금 맞고, 또 안 되겠다,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지금 공천을 못 받고 있답니다. 공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6사람이에요. 되겠다 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었고, 그런데 아직 연락은 다 못 받았지만 이제 당락에 대해서 6월 13일 당락에 대해서 이제 제가 결과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령 10사람이면 낙선하는 사람들이 20명 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의 그 운명 사실을 모르고 출마했다가 이게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불행하잖아요. 망신도 당하지만 돈도 내버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운명을 보면 정치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의 특이한 사람인지 소질 있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 출마하면 가능하지만 이게 80%입니다. 이게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한다면 그만한 실패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꼭 이런 운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례로 또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안철수 있죠, 안철수. 이 사람은요, 그때 대통령 출마했을 때에 그때 포기 안 했으면은요, 그때 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가 딱 기회였었거든요. 그때가 넘어가면 그 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어느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을 텐데요, 안철수가 80% 이상 된다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썼어요. 그런데 잘 진행하고 있다가 포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후보한테 양보를 했잖아요. 문재인도 그때는 떨어졌지만은 어쨌든 이 안철수라는 사람은 운명적으로요, 학자예요. 연구가. 그리고 우리가 인상을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치가로서의 인격이나 품격이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인상대로 이 사람은 학교나 연구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아주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갔어야 인생이 성공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지금 집권당 쪽에 협조만 해준 꼴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다니면서. 처음에 서울시장 지지도가 50%, 그것도 됐을 텐데 5% 박원순이한테 밀어줬잖아요. 박원순이가 되는 바람에 지금 벌써 이제 올해 3선째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이 솔직히 말해서 좌파 아닙니까? 좌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세워놨죠. 문재인 대통령 좌파 대통령 아닙니까? 또 그런 사람 또 협조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지금 그 바람에 지금 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안철수가 그런 협조를 해주는 말 그러댔어요.
또 이제 김한길이 그 민주당 때에 김한길 대표했을 때에 안철수는 김한길이가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그리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 들어갔다가 또 팽당했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 당에서 못 입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또 국민의당을 만들었잖아요,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누구누구 또 끌어들였어요. 지금 전부 다 그 호남 사람들 지금 국민의당 합류 안 한 사람들 평화당인가 지금 갈라졌죠. 박지원이 뭐 이런 사람들 거기 열 몇 명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박지원 이 양반은요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 생명 끝나는 건데 안철수가 전부 다 받아들였잖아요. 사실은 안철수 주장대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받을 자격이 없죠. 뭐 형사상 뭐 어떤 사건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놓고 다 받아뒀잖아요. 그래서 살려놨잖아요. 그 반에 또 국회의원 또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와가지고 다 살아가지고 지금 또 그 사람들이 또 엄청난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 죽은 사람들을 왜 살려놓나 말입니다. 결국 안철수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부 다 혼란만 줬어요. 그럼 결국 피해는 어디요?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안철수가 엄청난 그 나라에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을 줬으면 다행인데, 지금 보세요.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 책임을 느껴야 돼요. 그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또 뭐 이제서 서울시장 나온다고요? 이 사람 사주를 보니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자꾸 나라에 그 악영향을 주려면은 안 해야죠. 그냥 자기 운명을 알고 하면은요, 실패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갈잎 먹으면 죽는 겁니다. 에? 다 자기 분야가 있어요. 기질, 소질,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소신대로, 운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미운 거예요, 저는 안철수가. 왜냐, 지금 나라가 잘 되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부 다, 혼란을 주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나라가 잘 되면야 그 사람이 참 좋은 일 한 거죠.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운명적으로 봐도 안철수 이 사람은 정치할 그런 인물이 못 되는 사람인데 자꾸 나라만 혼란시켰다라고 저는 비난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6.1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운명이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지방자치제에 사회에 나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운명적으로 되어 있으면 출마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나 지방자치 그런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면 말고식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것도 아니고, 이 나란 일을 갖다가, 그 엄청난 책임감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을, 자기 운명의 사실을 알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도 나라도 잘 되고 또 이 모든 이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건데 지금 나라 꼴이 이렇다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까지 그 감투 하나 쓰면 뭐래요? 감투 쓰고서 그 감투 역할을 해야 감투를 쓴 거죠. 그런 역할도 못하면서 욕이나 먹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론조사에 제일 지지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 얼굴 봐도요, 다들 요즘에는요, 그전에는 그렇게 우러러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정세균이 같은 사람도 정말 제가 판단하는 건 우습게 판단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요, 2003년도에 자기 그 당원대회를 참석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700명 모여서 행사하는데 말입니다.
그때는 의원 시절이죠. 행사를 하는데 자기 당원 행사를 하는데 글쎄 애국가도 안 불러요. 애국가도 안 부르고 허국 묵념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된 거예요. 애국가도 자기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국회의원들 4명인가 참석했습니다. 전라도 뭐 도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뭐 도지사니 뭐 시장 군수들도 많이 참석했고 이 서울서 약 700명이 내려간 겁니다. 그랬는데요. 나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래고 그래서 내가 그 사회 본 사람을 나중에 저 끌어내가지고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장입니까? 국회의장은 제가 그래서 국회의장 되면서 말이죠. 내용증을 보냈어요. 국회의장 자격이 있느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말이죠. 이거 어이가 없는 짓 아닙니까? 이 나라가 무슨 자기 개인 소유요 뭐요? 자기 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한심한 지금 작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 정말 다만 돈 1,000만 원이라도 내밀어 보세요. 1,000만 원 벌기 얼마나 힘들은데요. 지금 서민들은 먹고 사는 거 어려워가지고 그런 판인데 그런 데 나가서 돈을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돈 100만 원이라도 어디다 저걸 해보세요. 봉사해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방선거에 출마자들에게 이렇게 열을 올린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 말이죠. 투표하시는 분들 국민들 말이죠. 정말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정말 올바른 사람을 선택을 해서 찍어야지 그래야 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무슨 학연, 지연, 혈연이나 따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방선거는 출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운명을 보고 결정하시라는 것. 잘 보는 데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